QLD, TQQQ 들고 계신데도 통장 잔고는 그대로이고 마음만 먼저 달아가고 계시면 지금 이 영상이 딱 필요합니다. 복리 폭발점은 언제 오느냐? 1억이냐 3억이냐 5억이냐? 그 질문에 진짜 답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복리 폭발점은 숫자가 아니라 계좌의 하루 움직임이 내 월급과 저축 속도를 위협하기 시작하는 구간에서 체감으로 터집니다. 그리고 QLD와 TQQQ는 그 체감을 훨씬 빨리 보여줄 수 있지만 동시에 대부분을 중간에 탈락시키는 가장 위험한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현실부터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복리 폭발점을 기다릴 때 머릿속에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계좌를 열었더니 내가 넣은 돈보다 계좌가 더 크게 늘어나 있는 장면. 내가 일해서 번 돈이 아니라 돈이 일해서 번 돈이 더 커지는 장면. 그날부터 출근길이 달라지고 회의실에서 혼나는 기분이 달라지고 인간관계의 눈치가 달라지는 장면. 맞습니다. 그게 진짜 폭발입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은 그 장면을 못 봤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리는 조용히 시작하고 가장 지루한 구간에서 사람을 골라내기 때문입니다. 초반 1년에서 2년 계좌는 거의 적립식 저축처럼 느껴집니다. 오르긴 오르는데 티가 안 납니다. 떨어지면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주변에서는 더 재밌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코인으로 몇 배, 테마주로 몇십 %, 부동산으로 한 방. 이때 가장 많이 하는 선택이 무엇이냐? 지수 적립을 끊고 타이밍을 잡고 한 번에 뒤집을 방법을 찾습니다. 그 순간 복리가 끊깁니다. 여기서 QLD, TQQQ가 등장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상승장에서는 계좌가 빨리 커지는 착시를 줍니다. 하락장에서는 멘탈을 빠르게 부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상승장에서 확신을 얻고 하락장에서 규칙을 버립니다. 복리 폭발점이 오기 직전에 가장 많은 사람이 여기서 내려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한 줄을 드리겠습니다. 복리 폭발점은 상승장에 발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락장에서 완성됩니다. 하락장에서 같은 행동을 반복한 사람만 다음 상승장에서 폭발을 봅니다. 그 폭발은 운이 아니라 누적된 시간의 결과가 표면으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럼 복리 폭발점은 구체적으로 어떤 구간에서 체감되느냐? 사람마다 다르지만 체감 구간은 분명히 있습니다. 대략 이런 흐름으로 나타납니다. 3천만 원에서 1억, 습관이 시스템으로 굳는 구간입니다. 1억에서 3억, 복리가 기록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구간입니다. 3억에서 5억, 계좌가 내 편이라는 감각이 진짜로 생기는 구간입니다. 5억에서 10억, 수익이 월급을 위협하기 시작하는 구간입니다. 10억 이상, 수익이 월급을 압도하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1억이 마법의 숫자라서 폭발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1억은 라이터가 켜지는 정도입니다. 진짜 불꽃놀이는 보통 3억, 5억 근처에서 강하게 체감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한 번만 움직여도 수익과 손실이 연봉 단위로 흔들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QLD와 TQQQ로 그 폭발점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인트는 3가지입니다. 첫째, 레버리지는 수익을 키우는 도구가 아니라 규칙을 강제하는 도구로 써야 합니다. 둘째, 폭발점을 앞당기려면 수익률 집착이 아니라 반복과 생존에 집착해야 합니다. 셋째, 레버리지로 장기전을 하려면 공격 규칙보다 방어 규칙이 먼저여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QLD, TQQQ는 장기로 가져가면 언젠가 큰돈이 된다. 반은 맞고 반은 위험합니다. 레버리지는 장기 우상향 지수가 기반일 때 복리의 속도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 같은 지수라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큰 하락이 먼저 오는 구간, 횡보가 길게 이어지는 구간, 이런 구간에서 계좌가 깎이는 체감이 커집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장기 투자는 단순히 오래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래 들고 있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임입니다. 그 구조를 아주 현실적으로 설계해 보겠습니다. 돈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구간을 빠르게 보려면 3개의 레이어로 계좌를 나누셔야 합니다. 기둥, 엔진, 방패입니다. 기둥은 시장 전체를 따라가는 지수 자산입니다. 엔진은 QLD, TQQQ 같은 레버리지입니다. 방패는 폭락장에서 계좌를 찢기지 않게 해주는 현금, 단기채, 혹은 변동성 완충 장치입니다. 이 3개가 있어야 레버리지가 살아남고 살아남아야 복리 폭발이 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반문하십니다. 나는 공격적으로 하고 싶다. 방패는 답답하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그런데 방패가 없으면 폭발점이 오기 전에 계좌가 먼저 찢어집니다. 복리 폭발점은 공격성이 아니라 지속성에서 생깁니다. 지속성을 만드는 게 방패입니다. 이제 실행 규칙을 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만들면 지칩니다. 단순하지만 강하게 작동하는 규칙이 필요합니다. 1점 매수는 월급말 자동으로 고정합니다. 뉴스 보고 결정하는 순간 감정이 들어옵니다. 감정이 들어오면
규칙이 깨집니다. 자동이체, 자동 매수는 의지력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2점 QLD, TQQQ는 한 번에 몰빵하지 않습니다. 레버리지는 분할이 기본입니다. 특히 가격이 아니라 구간으로 나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금액을 3번, 5번, 10번으로 나눠서 들어가면 계좌의 심장이 덜 흔들립니다. 심장이 덜 흔들려야 오래갑니다. 3점 매수 기준은 내 기분이 아니라 차트의 기준선을 정합니다. 대표적으로 21선 같은 짧은 추세 기준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기준을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기준을 정해두면 하락장에서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습니다. 그 버튼을 누른 사람이 다음 상승장에서 폭발을 봅니다. 4점 매도는 신중하게 부분적으로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수익이 나면 전부 팔고 싶어 합니다. 그 순간 복리 엔진이 꺼집니다. 반대로 손실이면 못 팝니다. 이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매도는 룰로 처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고점 근처에서 일부만 정리하고 일부는 계속 끌고 가는 방식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수익을 잠그면서도 시장이 더 갈 때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5점 가장 중요한 규칙, 계좌가 커질수록 두려움이 같이 커진다는 사실을 미리 인정합니다. 3억에서 하루 2%면 600만 원입니다. 5억이면 1000만 원입니다. 10억이면 2000만 원입니다. 같은 2%인데 체감은 완전 다른 세계입니다. 이때 손이 떨립니다. 이때 규칙이 없으면 폭발점 구간에서 도망칩니다. 폭발점은 행복만 커지는 구간이 아니라 공포도 같이 커지는 구간입니다. 그 공포를 이기는 사람만 진짜 폭발을 내 것으로 만듭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복리 폭발점은 1억이냐 3억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월급과 계좌의 힘 관계가 역전되는 순간입니다. 그럼 그 순간을 앞당기는 가장 현실적인 레버는 무엇이냐? 저축률, 투자 지속기간, 그리고 반복 횟수입니다. 수익률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지만 반복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리는 수익률 게임이 아니라 반복 게임입니다. 이쯤에서 진짜 현실적인 장면을 하나 그려드리겠습니다. 월급 300만 원, 저축 100만 원을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계좌가 월 10만 원, 20만 원 움직여도 별 감흥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계좌가 커지면 어느 달은 100만 원이 찍히고 어느 달은 200만 원이 찍히고 어느 달은 300만 원이 찍힙니다. 이때부터 사람이 달라집니다. 내가 저축해서 모으는 속도보다 계좌가 움직이는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출근길이 달라집니다. 상사 눈치를 보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버티는 게임에서 선택하는 게임으로 바뀝니다. 이게 복리 폭발점의 진짜 본체입니다. 그런데 QLD, TQQQ는 이 장면을 더 빠르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지수 움직임에 대한 계좌 변동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빨리 보인다고 해서 빨리 도착한 게 아닙니다. 그건 계좌 변동폭이 커진 효과일 수 있습니다. 진짜 도착은 그 변동폭에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었을 때입니다. 즉 멘탈이 먼저 폭발점에 들어가야 돈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복리 폭발점은 돈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날입니다. 시장이 흔들려도 나는 내가 할 행동이 정해져 있는 상태,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 규칙을 지키는 상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내 규칙을 지키는 상태, 이 상태가 되면 폭발점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정리해서 답해드리겠습니다. 첫째, QLD와 TQQQ 중에 무엇이 더 낫습니까? 시간이 내 편이고 변동성을 버틸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TQQQ가 엔진 출력은 더 큽니다. 하지만 그만큼 멘탈과 리스크 관리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시스템이 약하면 QLD가 더 현실적입니다. 중요한 건 정답이 아니라 내 계좌가 끝까지 살아남는 선택입니다. 둘째, 언제부터 체감이 오기 시작합니까? 대부분은 1억에서 불씨를 보고 3억 전후에서 눈으로 확인하고 5억 전후에서 삶의 감각이 바뀌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이건 시장 상황과 저축 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딱 한 가지 확실한 신호는 있습니다. 내가 넣는 돈보다 계좌가 더 크게 움직이기 시작할 때입니다. 셋째, 복리 폭발을 더 빨리 보려면 레버리지를 더 크게 하면 됩니까? 대부분 이 생각으로 망합니다. 폭발을 앞당기는 건 레버리지 비중이 아니라 레버리지를 견딜 수 있는 반복 구조입니다. 레버리지를 키우는 건 쉬운데 그걸 지키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올리는 것보다 먼저 자동 매수, 분할, 기준선, 부분 매도, 방패를 먼저 만드셔야 합니다. 넷째, 하락장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리 폭발점은 하락장에서 완성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락장에서 할 행동이 이미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현금이 남아있다면 기준선에 맞춰 분할 매수합니다. 현금이 없다면 무리한 대출이나 신용으로 버티지 않습니다. 무리한 레버는 계좌를 찢습니다. 하락장에서 계좌를 지키는 사람이
다음 상승장에서 폭발을 봅니다. 다섯째, 나는 지금 너무 늦은 건 아닙니까? 늦었다는 감각은 대부분 비교에서 옵니다. 복리는 비교를 시작하는 순간 멈춥니다. 누군가의 수익률은 내 시스템이 아닙니다. 내 월급, 내 저축률, 내 기간, 내 반복이 내 복리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자동으로 작게라도 자주, 오래 이 네 가지를 지키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한 문장만 남기고 끝내겠습니다. 복리 폭발점은 기다리면 오는 이벤트가 아니라 끝까지 지켜낸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QLD, TQQQ는 그 결과를 앞당길 수도 있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규칙이 먼저이고 반복이 먼저이고 생존이 먼저입니다. 그 조건을 지키는 순간 복리 폭발점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행동 위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